지금 1, 2차 시에서는 저희가 주로 살펴보지 못했던 웨일북이나 크롬북, 그리고 3, 4차 시에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하는 것, 이걸 구글 클래스룸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챗GPT로 어떻게 개발을 했고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큰 축에서는 25년도 에이드 사업단에서 신규 과정으로 들어온 올 디지털 에듀 앤 테크 클래스 이 과정에서 이 교환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교환은 아직 수정의 작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알려주시면 저희 팀원과 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교환으로 리빌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주말까지는 시간을 빼두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차시에는 우선 브라우저 활용과 학생용 기기 실습인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주무교사를 제외하고는 요 기기를 쓰는 방법들을 단순히 애들한테 주면 되지. 혹은 애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웨일북과 크롬북이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웨일북 써보셨어요? 크롬북 써보셨어요? 하면 그냥 그거 노트북 모양이에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윈도우즈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화면 필기는 필수적으로 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환경에 익숙해진다가 사실 이 과정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웨일북이나 크롬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와 실습을 하고 좀 실전적인 지도를 음, 구성하고 또 간단하게 실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차시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듀테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얘네가 도라에몽일까? 라고 재미있게 한번 화두를 던지고요.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업 전중 후에 반드시 써야 될까? 아니면 언제든지 쓸 수 있을까? 요게 뉘앙스가 살짝 다르거든요, 이 문장은. 첫 번째는 도라에몽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강압적인 뉘앙스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그 주인공 도라에몽한테 도구를 빌려서 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필요한 도구를 맞춰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듀테크의 중심인지 수업을 중심인지 이제 디지털 연수가 계속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주객전도 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삽입을 해두었고요. 교과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시안을 저희가 여기 삽입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는 학습을 포인트로 해서 사실 메인 뒤에 나올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하려고 삽입을 의도적으로 해두었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던 깊이 있는 학습, 메타인지 전이 성장, 이 단계를 디지털 도구, 특히 크롬북이나 웨일북 같은 디바이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웨일북과 크롬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웨일북이 있고, 브라우저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웍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이 있고, 크롬북이 있고,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이제 뒷차시에서 나올 클래스룸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존 노트북은 프로그램 형태였다면 구글 크롬북이나 웨일북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연수를 하실 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저희는 던져보았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수학 세상에는. 그러면 인터넷 세상에 접속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건 뭘까? 브라우저다라고 이렇게 잘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브라우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같은 것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네이버가 각각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넘어서 이제 디바이스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을 들어갔을 때보다 같은 문을 들어갔을 때 호환성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연수에서 지금 웨일북과 MS와 구글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부 실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웨일북이나 크롬북이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그대로 놔두었고요. 로그인을 총 4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가 캡처해 둔 화면을 활용해서 디바이스에 접속까지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이 어떤 선생님께서 iOS는 빠졌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최초에 그 충남대학교에서 신규 개발할 당시에 웨일북과 크롬북 기존에 잘 쓰지 않았던 OS를 중심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충실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시에 추후에 iOS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저희 개발진에서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해놨고, 뭐 웨일 브라우저 실전 활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문헌을 하나 삽입을 해두고 수업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정보부장 내지는 이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주무 선생님을 위한 꿀팁으로 학교 관리자 계정과 일반 관리자 계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문이 뭐 웨일 구글뿐만 아니라 MS 역시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학교 관리자 계정이 있고 이 계정으로는 교사 계정과 학생 계정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 역시도 일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 조직, 정책 이 부분은 직접 눌러보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당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팁을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만약에 학교 관리자 계정을 까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 공문 발송해서 다시 교육청에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저희 초반 차시 이야기였고요. 3차 차시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근데 핵심은 LMS입니다. 4번, 4번 과정에서는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및 기술적 애로사항이다 보니까 LMS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를 나가실 때 아무래도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구글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LMS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겠다 싶었고요. 아무래도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매우 직관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룸에서 문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까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를 직접 한번 선생님들의 사례로 보여주셔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 구글 독스,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가 각각 퀴즈, 한글, 엑셀, PPT를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뭐 산출물을 모아서 쉽게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했던 것이 이 구글 클래스룸이 과정 중심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저희의 의도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 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가능해서 수업 중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기술로 과정 중심 평가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학생들의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는 것. 이거 역시도 기술로서 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쭉 보시면 전원을 켜고 브라우저를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접속하고 수업 만들기, 학급 만들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초대하고 과제 제출 및 취합을 한다라는 이 일련의 흐름을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뒷페이지에는 전부 접속하고 수업 개설하는 일련의 실습 과정을 저희가 담아두었고요. 여기에 있는 저는 와플 모양이라고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저희 팀원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 와플 모양을 클릭하세요 한 후에 클래스룸 접속하고 계속 누르고 교사 클릭하고 수업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수업 참여하기, 수업 만들기,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했던 연수 장면을 우선은 캡처를 해두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본인의 구글 클래스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연 사례가 있으시면 그걸 캡처해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이름을 넣고 여기 섹션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수업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여기 섹션은 선택사항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햄버거 메뉴라고 표현을 해두었는데요.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이제 홈, 캘린더, 수업 이런 옆에 사이드바가 뜬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게 되게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 입장으로 돌아가서 애들이 어떻게 해야 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똑같이 수업을 참여하기 그래서 수업 코드를 받는 것, 그리고 참여하기를 누르는 것, 그리고 수업 초대 링크를 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추가를 해서 끌어올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삽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업 코드를 스스로 입력하는 방법, 링크를 뭐 단톡방 아니면 뭐 밴드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각자 쓰시고 있는 툴로 주는 방법, 아니면 교사가 일괄로 입력해서 초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기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관 처리 기능에 대해서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 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시키기 전까지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기 말이나 아니면 평가가 필요한 시기나 아니면 이 단원이 다 끝났을 때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글 미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가 끝난 뭐 요거 이제 옛날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제 1년이 거의 다 된 이야기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 담고 싶었습니다. 이게 24년도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쓴다라고 포문을 열고요. 줌, 팀즈, 미트, 웨이론 했을 때 여기에서는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헤더라고 부르는데 이 헤더를 바꾸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 근데 또 더 다채로운 헤더를 쓰고 싶은 선생님들은 캔바에서 헤더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헤더가 나온다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과제를 생성하는 란이 게시판 란인데요. 수업 과제를 답제한 경우, 교사가 공지사항을 올리는 경우를 우선은 캡처로 이렇게 해 두었고요. 혹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직접 보여주셔도 되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 네모바 안에 있는 요 각각의 아이콘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볼드, 기울임 밑줄, 뭐 대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직접 눌러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연동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뜬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첨부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기능. 그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 말고 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링크 첨부 기능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3, 4차신데 저희가 이걸 설계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비록 연차시로 했긴 했지만, 여기에서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차다컨의 취지에 맞게 골라서 쓰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듈 형태로 3, 4차시만 빼서 쓰셔도 되고, 1, 2차시만 쓰셔서 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5, 6차 시에는 저희가 챗GPT를 활용해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잡아보기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얕은 지식, 커스터마이징, 개념 기반 탐구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얕은 지식으로는 선생님들한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들어갑니다. 총론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퀴즈를 낼 건데요. 선생님들한테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20마리의 치와와 같은 머핀이 있는데 여기서 치와와가 몇 마리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 치와의 마리수를 정확하게 맞히신 분한테 어, 오, 이명화 선생님 제일 빠르게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집중력이 좋으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못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상징적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형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뜨개질 형태의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것이 생성형과 판별형의 차이였고, 챗GPT는 원래 좀 생성형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2022년 출시 초기만 해도 저것을 몇 마리인지 구분해줘라고 하면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일화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 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명령어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챗GPT가 자꾸 뻥쳐요라는 선생님들한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디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쭉 챗GPT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 후에는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챗GPT 맞춤 설정, 이건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서 맞춤 설정하는 내용, 그리고 프롬프트 작성 내용 이런 거를 해두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 모아둔 링크를 일단 넣어두었고, 챗GPTS 제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개념 기반 탐구학습 챗봇으로 저희가 연동이 되게끔 링크 주소를 삽입해 두었는데요. 아마 이게 최종적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류미양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개념 기반 탐구학습 이쪽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5 슬라이드부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박재현 선생님하고 저랑 같이 제작을 했던 건데 여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 챗GPT 요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챗봇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직접 선생님들하고 로그인해서 사용 설명서도 눌러보시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하고요. 실제로는 중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걸로 지도안 저한테는 빨리 보여드려야 돼서 그냥 바로 지도안 작성해줘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가겠지만 실제로 실습을 하실 때는 뭐 해줘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챗GPT랑 같이 단원명 제한, 개념적 렌즈 제한 이런 거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서 개념 기반 학습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는 차시로 좀 구성을 해두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에 쳐주시거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방에 나와 있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면 류미양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일단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다시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희 선생님. 조금 네. 일찍 맞췄는데, 네네. 중일고 조태욱 선생님. 네, 요거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